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지식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난 8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거대한 질서의 균열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깊고 통찰력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세상을 이해하는 더 넓은 창을 여는 데 기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항상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80년간 단 하나의 통화가 모든 것을 지배해왔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아시아의 항구까지, 뉴욕의 마철루에서 나이로비의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역, 모든 대출, 심지어 단 한 통의 원유까지도 미국 달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계의 절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를 먹이고 세계의 동력을 공급하고 세계의 물건을 만드는 신흥 국가들이 그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 움직임은 조용하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분노의 무게를 싣고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브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다음 계획이 성공한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질서, 즉 달러의 글로벌 제국은 우리 눈앞에서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군대를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국경을 넘는 모든 지불, 거래되는 모든 원자재, 디지털 잉크로 쓰인 모든 대출,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 바로 현대 제국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흐름은 단 하나의 통로, 바로 미국 달러를 통해 흘러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는 미국의 화폐를 넘어 세계 경제의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세계 무역은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는 다시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그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세상은 달러를 외면하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석유와 주요 원자재 거래를 오직 달러로만 하도록 만들었고 모든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달러를 비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안정을 가장한 천재적인 지배 전략이었습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를 통제한다는 것은 세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특정 국가에 제재를 가하거나 고립시키거나 혹은 보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런던, 홍콩, 두바이의 은행들은 모두 그린백, 즉 달러라는 단 하나의 언어로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원한 독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빚을 늘려가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광물을 캐고 석유를 시추하고 공장을 지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다른 누군가의 통화를 통해 거래해야만 했습니다. 그 분노는 전략이 되었고 그 전략은 마침내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처음에는 2001년 골드만삭스의 한 경제학자가 만든 약어에 불과했지만 이 국가들은 그 안에서 더 깊은 공통점, 즉 공유된 좌절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IMF 구제금융부터 무역 항로 결정까지 모든 것이 워싱턴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영향력을 원했습니다. 가치가 다른 누군가의 키보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역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브릭스 국가들이 느끼는 좌절감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에 걸쳐 그들은 조용히 힘을 길렀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인도는 세계의 소프트웨어 두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에너지를, 브라질과 남아공은 핵심 자원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7을 능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는 여전히 서방의 금융 시스템, 즉 자신들에게 불복종하는 자를 가차없이 응징하는 바로 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당한 사건은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 국가가 하룻밤 사이에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플러그가 뽑힐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 돈은 무기다. 브릭스는 이제 자신들만의 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몇 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상하이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비전은 약속이 아닌 실물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즉, 금, 석유, 희토류와 같은 실물 상품과 에너지, 그리고 회원국들의 노동력에 기반한 통화입니다. 그들은 브릭스 준비 통화 유닛이라는 디지털 코인을 공개합니다. 이 코인은 금, 석유, 그리고 회원국 통화 바스켓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무역 결제를 위해 설계된 이 시스템은 서방 은행 시스템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행 네트워크입니다. 스위프트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월스트리트의 중개인도 필요 없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보낸 결제 대금이 단 몇 초 만에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브릭스가 통제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어떤 제재나 감시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처음에 서방 세계는 이를 비웃을 것입니다. 상징적인 쇼, 비현실적인 망상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가 아닌 브릭스 통화로 장기 석유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도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의 광물 거래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계 무역의 10%, 그리고 20%가 달러 결제망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진동이 시작됩니다. 외환 트레이더들은 공황에 빠지고 달러 가치는 흔들립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부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합니다. 신흥국들은 조용히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며 다각화에 나섭니다. 제국은 하룻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듯 기울어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전 세계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퍼져나갑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힘을 잃고 한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강했던 금융 지배력의 눈에 보이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 권력의 중심은 로마에서 런던으로 그리고 워싱턴으로 서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제 그 흐름은 전쟁이 아닌 무역을 통해 가치 교환이라는 조용한 기계를 통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단순히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구의 약속에서 소외되었던 지구상의 대다수에게 말을 거는 새로운 돈의 언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이집트 같은 국가들에게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해방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동전이 아닌 픽셀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은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디지털 방식으로 무한정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같을 것입니다. 붕괴. 다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뿐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돈은 단순한 종이나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신뢰였습니다. 금, 은, 소금, 곡물, 희소했기 때문에 가치를 지녔던 실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를 이해했습니다. 로마 경제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은화에는 가치뿐만 아니라 제국의 힘과 규율,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언제나 지속 가능한 범위를 넘어 팽창합니다. 군대는 늘어나고 국경은 넓어지고 비용은 폭발합니다.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통치자들은 늘 같은 손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로마는 은화에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에 금이 가자 물가는 치솟았고 병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요구했으며 무역은 둔화되었습니다. 돈이 의미를 잃자 로마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후 인류는 은을 종이로 바꿨습니다. 금고 속실물금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지폐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법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은 함대부터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은 결국 같은 위험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보다 더 많은 약속을 인쇄하는 기술을 말입니다. 1971년 미국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실물 화폐가 죽고 믿음에 기반한 명목 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순간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경제가 실체가 아닌 오직 신뢰만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세계는 모든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국경이 얼어붙고 경제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수조 달러의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가 수세기에 걸쳐 화폐를 파괴했다면 우리는 단 몇 달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정부는 이를 경기 부양책이라 불렀고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부가 아닌 믿음을 찍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뒤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말로 포장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가치의 축소, 즉 저축하는 사람을 벌하고 빚진 사람에게 상을 주는 구매력에 느린 도둑질입니다. 누구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세금입니다.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식료 품비는 더 비싸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으며 저축의 가치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브릭스의 등장이 서구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 그리고 아마도 책임감을 의미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공정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변화는 보장합니다. 그리고 변화야말로 낡은 질서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제국은 통화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 한꺼번에, 어쩌면 진짜 붕괴는 금융붕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제국도, 통화도, 약속도 영원하지 않다는 철학적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브릭스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날은 폭발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한 변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의 숫자가 바뀌고 차트가 움직이고 갑자기 우리 발밑의 세상의 기초가 기울어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카드를 쓰고 커피를 사고 계좌 잔고를 확인하겠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종이의 제국이 코드의 제국에게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달러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로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제국입니다. 만약 브릭스가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있는 시스템, 더 공정하고 더 자유롭거나 혹은 단순히 더 새롭다고 느끼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햇불은 혁명이 아닌 단 한 번의 거래로 넘어갈 것입니다. 돈의 미래는 미국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의 것이 아닙니다. 다극화되고 디지털화되며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질문은 브릭스가 부상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상했을 때 우리 나머지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혁명은 피로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코드로 실시간 스트리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위대한 변혁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후에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